며칠 후 남자가 살고 있다는 한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MBN 현장래퍼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들으세요.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자 펼쳐지는 뜻밖의 풍경. 거실 바닥을 차지한 건 물론 사면의 벽까지 장식한 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천장까지 닿을 기세로 진열된 그림들. 방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붓글씨며 그림까지 크기도 색깔도 제각각인 작품들로 가득합니다. 그림 뭐 이거만 뭐 단줄 하나. 얘 돌아봐. 한 장 없어. 아이고 괜찮으세요? 그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몇 번 봤지? 다른 사람도 떡저 건너갈 때만 기억을 잊어버리. 탁 방탕. 우와. 사방 다 있지. 이야, 당최 부엌인지 화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그림 투성입니다. 왜 부엌에까지 놔두셨어요? 수천 점이 되니까 막 놔둘 데 없어서 가지고 이래 부엌에도 다 걸어놨지. 집에 있는 작품만 수천 점.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입구부터 가득 쌓인 그림들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요. 방 하나를 꽉 채운 그림들 때문에 소파며 책장이며 제기능을 잃은 지 오래. 결국 욕실까지 진출한 작품들. 하하, 여기서 씻고 볼 일은 볼 수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한 5년 전. 그러면 72세. 5년 만에 이 많은 걸 다 그렸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우와. 방에 들어갔다가 여우면 살상 바르지. 와 여기 완전 장난 아닌데요. 여기는 또? 벽이며 바닥이며 그림을 겹겹이 쌓아두는 바람에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황. 헤아릴 수도 없는 양의 창고는 결국 갤러리가 됐다는데요. 아니 여기 그러면 작품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세를 수도 없어. 다 발행하려고 하면 못 가고 약 4천 점 이상이에요. 4,000점 넘게요? 예. 갤러리에 있는 작품만 무려 4,000점 이상. 5년 동안 하루 평균 3점 이상을 그린 셈입니다. 소재와 화풍 역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요. 게다가 표구까지 직접 했다는 남자. 그럼 생각이 이래 연필만 지면은 내 맘대로만 그릴 수 있어. 어떤 거든지. 잠시 후 남자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 한 마트. 뭘 사러 온 걸까요? 그런데 남자의 발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화장품 코너. 여성용 미용붓을 꺼내 테스트까지 해봅니다. 아, 깜짝 돋다. 기가 막혀야. 기가 막힌다. 설마 그림 그리던 재주로 화장까지 도전하시려는 건가요? 화장품 사러 오신 거예요? 붓 사러 왔어. 이건 화장하는 붓 아니에요? 아, 여기서 참 희한한 게 있었어. 듣자 하니 화장용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데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게요? 그래가지고 이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하, 화장 도구로 새 붓을 만든다는 말이죠.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평범한 화장용 붓이 과연 어떻게 변신하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작업에 돌입합니다. 공구를 다루는 솜씨도 여간 능숙한 게 아닙니다. 연신 작업에 집중하는 남자. 새로 된 파이프를 이용해 어떻게 붓을 만든다는 걸까? 이 파이프는 어떤 파이프를 쓰신 거예요 지금? 청소기.
이런 청소기 하는 거. 진공 청소기? 그거 넷별이 나는 거 내가 필요해서 쓰고. 배품까지 활용해 만드는 부실하니 결과물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남자가 다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이번엔 연마기로 화장용 붓의 표면을 다듬어 줄 차례. 그런데 어째선지 붓대는 분리하고 붓털만 남기는데요. 이내 장도리로 두드리는가 싶더니 마침내 잘라둔 파이프에 연결합니다. 요래 들어가는 기라 요 한 봐. 여기 때리면 이제 딱 붙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붓털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테스트도 빼놓을 수 없죠. 꼼꼼한 검수까지 거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화구가 점차 완성돼 갑니다. 자, 이 한번 보세요. 딱 안 된. 기가 막히네. 안 그러면 이거 힘든 길에 끼가 있어야 돼요. 그날 오후 아싸, 이게 웬 춤바람입니까 또. 스텝을 밟는 솜씨가 왕년의 박자 좀 타신 모양인데요. 갑자기 춤은 왜 추시는 거예요? 아, 그런 길을 가면 이제 준비 운동을 하면은 손이 안 떨리고 쉽게 걸리져요. 잡생각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떠오른 대로 막 나가는 기라. 준비 운동으로 춤을 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별난 준비 운동을 마치고 마침내 다가온 그 시간. 새 붓으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낼까? 그런데 그저 툭툭 찍어내기만 하는 남자의 독특한 화법. 이는 밀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밀어. 붓질 한 번에 기둥까지 그려내더니 순식간에 나무 두 그루가 완성됩니다. 찍기만 하니까 그림이 되네요. 예, 찍기만 이쁘잖아요. 이게. 작품을 내는 데는 아주 묘한 걸 내는 게 이래. 뒤로 밀면은 단풍잎도 띄고 봄에 나온 것도 이래 지고 오만 가지 미묘한 그림을 다 나타내 이게. 작업을 마친 남자가 목을 축이며 한숨 돌리나 싶던 찰나. 멀쩡한 그림에 물세례랍니까? 아니 왜 갑자기 물을 여기다 뿌리세요? 물이 오래 안 견디고 삽시간에 다 흘러내려. 집어 던져도 괜찮다니까. 허허, 급기야 발길질까지. 안만 쳐도 이게 부서지질 않아요. 오, 특이하네요. 이렇게 커도 안 깨져. 갈수록 점입 가경. 아이 그러다 파손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봐. 이러면 막 생막 어떤 경우 되겠는 기라. 하하, 이 그림에도 비밀이 있다고요? 직접 확인시켜 주겠다며 앞장서는 남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인쇄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있어. 예, 그동안 잠깐 와서 미안합니다. 아유. 네, 이거 또 코팅 하시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림을 코팅한다? 잘못된 보관 탓에 곰팡이가 피고 쉽게 변색됐던 남자의 옛 그림들. 시행착오를 거쳐서 남자만의 특급 노하우를 갖게 됐다는데요. 방수의 파손까지 방지하는 그림의 비밀은 바로 코팅. 그림의 완성은 코팅입니다. 근데 왜 코팅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간에 사람으로 말하자면 여자 화장한 거하고 똑같아. 아하, 코팅 용지가 그림의 보호막 역할을 해서 변질을 막아주는 것이로군요. 얼마나 자주 오세요? 코팅하러? 이거 한 장 그리기도 저희는 어려운데 여 선생님은 하루에 몇 장 그리시나 봐요. 어떨 때는 그 다음날 뭐 한 5장, 10장 이렇게 들고 오시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그렸냐고 하면 그냥 집에서 심심해가 그렸다면서 하루 만에 그래가 오시대요. 그래서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네, 조심하세요. 아니 전시가 아니라 네. 요거는 진짜 이쁘게 내가 이 그림이기 때문에 예. 요거 지금 네. 그냥 하라. 내친김에 그림 선물까지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물은 또 왜 하신 거예요? 잘 보이려고 모았어. 잘 보이려고? 우와.
깜짝 선물 받으셨네요. 네, 저 닮은 난처랍니다. 닮았습니까? 아름다운데요. 네. 기분 좋은 선물까지 건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섭니다. 잠시 후 남자가 향한 곳은 인근의 전통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가운 인사도 잠시 시장 바닥에 자리부터 펼치기 시작하는 남자. 순식간에 글씨를 쓸 준비를 마칩니다. 갑니다.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거침없는 붓질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너무 멋지다. 진짜 잘 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만복은요. 이제 만복이 구름처럼 이 집만 온다 이 말이야. 옆집에 갈 사람이 일로 온다 이 말이야. 최고. 얼굴 한번 틀어보죠. 자, 최고. 아줌마가 최고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안 걸리고 피해라고 만복을 내가 오늘 나눠줬습니다. 모든 복이 구름처럼 일어나라는 뜻의 만복운여. 시장 상인들의 복을 기원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대구의 상인들. 남자의 글씨에는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남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 부자되는 그 글이란다 이게. 복 들어오는 글이래요. 따뜻한 응원이 충분히 전해졌겠죠. 소감 어떠세요? 좋죠. 좋은 꿈도 안 꿨는데 이게 딱 걸리네요. 보기 때 돌아오겠어요.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어요. 그날 밤 아직 할 일이 끝나지 않은 건지 남자가 부산하게 또 움직입니다. 정체불명의 고리에 양발을 끼우더니 그대로 누워버리는 남자.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 팔과 다리가 저절로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에? 뭐 하시는 거예요? 양쪽 팔을 똑같이 균형을 잡혀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셨어요? 이걸 병원에 가보니까 가만히 보면 만들겠는기라. 그래 내가 저거 만들어 붙지. 폐전선과 못 쓰는 벨트로 직접 도르래까지 설치해 운동기구를 만들었다는 남자. 직접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보면 만들었나? 철봉 만들나까 봐. 그럼 계절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어지는 발명품 소개. 이건 또 어디에 쓰는 기구인가요? 걸리져가지고 땡겨주는 거야. 요래 택이 딱 걸리지. 요래 쥐고 뒤로 넘어가면은 택이 바짝 땡겨가지고 목베가 댐꼰치죠. 등뼈하고. 남다른 손재주가 발명에도 빛을 발하는군요. 덕분에 신체 단련도 식은 죽 먹기라는데요. 엄청 실이 땡깁니다 이거. 몸 중량이 몇 달기. 운동기구까지 직접 만들어가며 건강을 챙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운동을 마친 후 약을 챙기는 남자. 이게 약봉투가 왜 이렇게 많아요? 현실에 뭐 고장 났으니까. 하루에 복용하는 약만 수십 알. 한 번에 먹는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대체 남자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까?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뇌경색이 와가지고 오른쪽을 전년 다 못 썼다. 그래가지고 물리치료 과정했어요. 2년 전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한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지냈다는 남자. 그런 길에다가 진짜 뇌경색 완전 미치겠느니라. 이제 끝났다 싶어서 인생 포기하려고 오만 생각을 다 했어. 오른쪽 몸의 마비 증상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는데요. 그림이 하도 그리고 싶어서
내경색이 왔는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로만 막 이럴 때 내경색은 막 잊어버렸어. 지금 거진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많이 차도가 지금 있어요. 그림을 향한 열정으로 뇌경색마저 이겨낼 수 있었다는데요. 다시금 붓을 잡은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회복 중인 상황. 남자는 고통을 참는 한이 있어도 붓을 놓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남자는 왜 그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 내 가슴에 응어리를 지우개 였어요. 내가 그리기 시작했다. 무진장 그렸다 그죠. 한 개 그리면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밤이 날이 새도록 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에 한이 있으셨어요? 너무 부모의 사랑을 입어서 그 고통을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사모곡이었어요. 과거 새로운 참외 재배법을 개발해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다는 남자. 하지만 일순간 고통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갑작스런 사고 때문이었다는데요. 자신을 유독 아꼈던 어머니 곁에서 5년간 병수발을 들었던 남자.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시리에 빠져 우울증까지 앓았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시작한 게 바로 그림이었다네요. 내 작품 속에는 어머니의 기운이 확실히 스며들어가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게 없으면 그림을 안 그리실지도 몰라요. 난 체육의 어떤 길로 갔을지 몰라요. 독학으로 시작한 그림의 소재는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고향 풍경이었답니다. 다음 날 여기 엄마가 계신 곳이라서 오늘 산소에 어머니 보러 왔습니다. 이곳은 어머니가 계신 고향 땅이랍니다.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손수 가족묘를 조성했다는 남자. 저게 우리 어머님 저기 있습니다. 수없이 이곳을 오갔어도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옅어질 줄을 모릅니다. 봉안당 가장 안락한 자리에 어머니를 모신 남자. 그런데 어째선지 남자의 자리도 보이네요. 어머니가 전 얼굴로 심심하다고 네. 그냥 그저 상상으로 전 얼굴로 지었거든. 어머님 나 있는데 내려와서 귀하던 아들을 보라고 그래 이래. 봉안당엔 그가 애지중지하는 보물 1호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꼭꼭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찾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어머니의 초상화. 또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살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머니와의 이별을 믿기 힘들다는 남자. 살아생전에 부르던 하모니까 지금 곡도 다 잊어버렸는데 좀 털된다나 어머님 영전에 제가 한 곡 불러드릴게요. 마음속에서 좀처럼 어머니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아들. 그는 어떤 부귀 공명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소중했다고 합니다. 언제쯤에야 그리움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는 내가 어머님의 그리움에 대한 것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자다가도 내가 만약에 어머님의 그림이 나타나면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또 어머님이 그린 것이고 내가 그린 것은 그저 그리워서 어머님의 마음대로 내 손이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사모의 정. 남자에게 그림은 절절한 사모곡인 동시에 돌아가신 노모의 연을 이어주는 끈은 아닐까요? 그날 오후 남자가 웬일로 부엌에 섰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릇에 담는 건 정체불명의 가루입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 가지 콩종류를 다 했지. 그래 이 가지고 양식이 돼.
하하, 오늘 메뉴는 미숫가루였군요. 시장했던 탓인지 단숨에 들이킵니다. 그런데 미숫가루 한 잔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식사를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아, 바쁘고 이제 그림만 이제 그릴 때는 이제 식사를 안 하고 이 미숫가루 내가 만드는 이거 이걸 한 컵 먹어보면 막 그럼 하루 종일 막 든든하니 좋고 구수하고 칼슘도 있고 뼈가 좋아 단단해지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곤 다시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데요. 이번엔 그림이 아닌 붓글씨입니다. 남자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서체라는데요. 독특한 서체 속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게 뭐라고 쓰신 거예요? 과식 단명. 아, 과식 단명이요? 단명 목숨 끝인데 이 말은 일찍 집안에서 많이 먹지 말으면 그것도 많이 먹지 마. 배바른 거 그래가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내가 이 배 때문에 곤칠 났고 이걸 보고 명심하고 밥tö끼 물라고 일어났는데. 남다른 철학이 깃든 글씨마저 괴짜 화가의 작품답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양손 무겁게 미술 도구까지 챙겨 들곤 또 어딜 가시려는 건가요? 하염없이 걷기만 하는 남자.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이 무거워 보이던 찰나 남자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소방서입니다. 아니, 소방서엔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고 뭐 수고하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아이고 참 코로나 때문에 위안이 좀 될까 싶어서 봉사 차원에 봉사도 좀 하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말도 막 일인데 세상 일이 없었지 뭐. 이번 코로나는 전염성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큰일이네. 코로나19 대응에 고생하는 소방대원들 격려부터 하는데요. 어째 익숙한 듯 남자의 준비를 도와주는 대원들. 선생님께서 또 몸도 불편하신데 저희 센터에 작년에 직접 오셔서 네. 유비무환이란 또 글씨를 써주셔서 저희들이 그 재난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하, 때마다 격려의 선물을 해왔군요. 속이 도로도록 내가 써드릴게. 보자. 자, 그럼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필휘지 붓 한 번 떼지 않고 글자를 완성해 갑니다. 부자린 것도 써드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글씨를 써내려가는 남자. 계속된 작업에 지칠 법도 하건만 출동으로 자리를 비운 대원들의 몫까지 빠짐없이 챙깁니다. 하하, 이 정도면 소방서에 복이 가득하겠죠. 소방서만 복 다 주고 다른 데는 복 갈 게 없어.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복을 주시면 우리도 뭐 시민들한테 복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써주지. 안 그러면 이거 올 일 없지. 노란 옷도 이거 아무나 입는 겁니까? 서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기도 합니다. 해주십시오. 달마대사. 자, 지금 합니다. 뜻밖의 요청에도 흔쾌히 다시 붓을 쥔 남자. 특유의 붓질로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달마도를 그려나갑니다. 숨죽이고 남자를 지켜보는 대원들. 그게 어려운 게야. 자, 다 됐습니다. 대원들을 위한 그림 완성입니다.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매년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늘 직접 손수 그려가지고 이렇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복 많이 받고 시민들을 위해서 또 복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